알면 당신도 법테라! 시원한 청량제가 매일매일 그리우시죠? 법으로 더위를 달래보시면 어떨까요? 쏘쿨한 법방송 법테라 아나운서 김현우입니다. 회식할 생각마다 주라 법지식 주라. 법지식을 시원하게 몰아주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벌컥. 법을 쉽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뭐 언제나 저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야금야금 먹는 법이 한여름에 팥빙수보다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에다가 팥 좀 올리고 또 망고 좀 올리고 네. 떡 좀 올리고 네. 이러면은 시원한 법빙수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빙수야 법빙수야 시원해. 법빙수 괜찮네요. 법빙수.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니요. 법도 우리 시원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를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요. 자, 코로나로 어디 가기 무섭지만 아마도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휴가철에 이 많은 법적 분쟁이 혹시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에는 렌트카를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고 그 렌트카를 이용했을 때 뭐 네. 주차하다가 네.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죠. 예. 실제로 많아요. 최근 3년간 네. 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보니까요. 총 871건이나 됩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네요.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고 네.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네. 왜 좀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장롱 면허인데 휴가 가면 네. 마음이 좀 들뜨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그냥 뭐 렌트해가지고 그 면허를 써먹는. 그렇죠. 네. 그리고 운전할 때 이렇게 얌전히 앞만 보고 운전하면 되는데 네. 꼭 이렇게 팔 걸치고 창문 내리고 팔 뚜껑 열고 걸치고 막. 그렇죠. 네.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네, 이렇게 운전하니까. 네. 근데 싱가포르에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해요. 두 손으로 네. 핸들을 잡지 않으면은 네.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운전하다가 두 손을 안 잡고 얼굴을 만진다거나 그러면 벌금 딱 이렇게. 벌금 많이 비쌉니까? 벌금이 네. 무려 82만 원. 예? 너무 세죠. 너무 세. 한 손 떼었다고요? 네. 아이고 뭐 갑자기 얼굴 가려면 어떡해. 야, 그럼 차를 세우고 긁고 다시 출발해야 돼? 손으로? 그리고 스페인에는 네, 이렇게 샌들을 신고 운전하는 네.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 샌들을 신고 아무래도 운전하다 보면은 네. 미끄럽고 그렇지, 사고에 그렇지. 정확하게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때는 2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얼굴 긁는 것보다 이게 더 위험한데. 싱가포르이 좀 엄격하잖아요. 그러네. 엄격한 나라다. 네. 근데 독일도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네. 독일에서는 이 아우토반 달릴 때 아우토반 있죠. 무제한 고속도로. 네, 여기서 기름이 떨어지면 안 네. 된다고 해요. 네, 기름이 떨어져도 네. 벌금을 부과해요. 11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네. 차를 세워두고 네.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더 위험한데? 그렇죠. 무제한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면 왜 이렇게 야박한 거예요? 자, 여하튼 코로나에 어디 가기 무섭습니다만 그럼에도 잠시 휴가를 가신다면 운전할 때 정말 조심에 또 조심. 이 조심이라는 단어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문 열자마자 또 말이 막 길어지고 제가 좀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봐야겠죠. 오늘 법대랑이 뽑은 주제 뭐죠? 네, 만들어도 부족한 법.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니까요. 아동 육아법입니다. 그래도 맛을 살려서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니까요. 안 되네요. 네. 한번 해보세요. 김현우 아나운서. 우리 잘하시죠? 아이들은 소중하니까요. 하여튼 두 분 참 잘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안고 왔거든요. 딸을 딱 안으면 너무 이게 사랑스러워. 폭 안기거든요. 그래요? 소중하니까요. 자, 네. 아무튼 자, 우리 아이들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뽑은 첫 번째 법안 역시 통과된 법이겠죠? 네, 그 학대 피해 장애 아동 보호를 네.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법이 지난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하. 그 학대 피해 장애인 아동 쉼터를 네. 설치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이 법적으로 두 개 돼 있다고 법태랑에서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런데 장애 아동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요. 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네. 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 이 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피해 아동 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네. 그럼 두 곳에서 모두 보호받기가 쉽지 않겠는데? 네, 그 작년 네. 국정감사에서 강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대 피해 장애 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보니까요. 네.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접수 처리한 장애 아동 학대 사건이 총 369건인데 단 14건만 아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예. 이조차도 이제 절반인 7건만 네. 수용이 됐다고 하니까 네. 수용률이 너무 낮잖아요. 아, 그러면 원래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예. 이거 학대 방치네, 방치 그야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장애가 있는 아동 과반수가 원 가정에서 분리가 되거나 별도 보호 조치가 돼야 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호받지 못하고 폭행, 폭언당한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 셈이거든요. 네네. 그나마 이제 쉼터에서 보호가 된 아이들조차 최초 신고 접수부터 네. 그 보호까지 평균 한 48일, 네네. 최대 18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예. 장애 아동이면 예. 예. 장애가 있으면서 아동이잖아요. 그러면 약자 중에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에 법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네, 이번에 피해 장애 아동의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토대로 이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총 5개소의 장애 아동 전용 학대 피해 쉼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연령과 이 장애의 특성 등을 고려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장애 아동 학대 피해 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신변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작 5개네요. 이거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 예전에 정인이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 이후로 이제 학대 신고 건수가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 아동 학대는 수도권이 가장 많은데 경기도만 보면 작년에 812건이나 되고요. 네네. 그 이 가운데 학대로 인정된 사례가 187건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네. 혹시 몇 곳이나 될 것 같으세요? 장애 아동이 아니고 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이거는 있다면서요? 있긴 있는데 네. 단 2곳. 에? 그리고 각 수용소마다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딱 네. 8명. 아. 그러니까 경기 지역에서 보호할 수 있는 학대 피해 장애인은 네네네. 1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아니 이 인구가 1,300만이 넘는다는 경기도에 단 2곳. 네. 야, 이건 너무 심하네요. 네, 근데 이게 쉼터를 늘려야 하는 것도 뭐 있지만 무엇보다 이 쉼터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예. 이 전문 인력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문 인력이 있으려면은 예산 확보까지 예.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다 신속하게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이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에서도 이 학대 정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피해 영상 중에 뭐 예. 바나나 간식을 우겨 넣자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고. 그런 영상을 보고 이제 재판장도 탄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어린이집에 워낙 29명이 교사 등 10명에게 300여 차례 이상 학대를 당했는데 그중 장애 아동이 1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특수학교 학대 논란도 또 엄청 가슴 아팠잖아요. 무려 한 6시간 동안 강제로 벨트에 묶여가지고 네.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서글프고 후진적인 우리 사회의 참 어두운 단면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장애가 있든 없든 이거와는 무관하게 소중한 우리 아이들, 국회가 앞장서서 이 아이들에 대한 법 더 완벽하게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니까요. 2번째 법안을 다룰 분 모셔야 될 텐데요. 어떤 분일까요?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육비를 1년 이상 안 줄 경우 출국 금지와 함께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육비를 이제 미지급 받는 그 가족들의 고통을 알게 된 거예요. 일정한 요건을 이제 갖추면은 출국을 좀 금지하는 좀 그런 제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송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주소지로 그냥 보내면 받는 걸로 본인이 받았다는 걸로 예, 인정. 예, 인정한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5년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더 세네. 올린 거죠. 7년. 아동을 학대를 해가지고 죽이는 거는 무기징역, 예. 사형까지.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이 앞으로 나서야 한다. 그 중심에서 당을 변화시키고 있는 한 분, 전주혜예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링 위에서 예, 선수를 소개하듯 이렇게 네.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그 원내 대변인이십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네, 수 있는데 그만큼 그렇죠.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예. 뭐 원내 대변인이 이제 네, 논평도 네. 하지만 예. 원내 행사에 또 네, 참석을 좀 많이 좀 해야 되고요. 상임위 활동하면서 예, 한 1인 3역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 네. 하시려면 이제 그 당에 대한 거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어우, 굉장히 정확히 그러니까 하시네요. 여기저기를 다 다녀야 되는 거죠. 예, 예. 논평도 네. 이제 당의 기조와 맞게 써야지. 그렇죠. 제 마음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직접 쓰시는 거잖아요. 네. 뭐 좀 귀에 쏙 들어오는 약간 멘트 같은 거 딱 쳐야 될 텐데 그런 고민 같은 거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니,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 기자들 같은 경우 그걸 딱 타이틀로 잡아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네. 어제 논평했던 거는 이제 제목을 이제 추경 이제 그 예산이 예, 예, 지금 예. 국회 와 있거든요. 네네. 추경 리셋. 이제 이렇게 제목을. 추경 리셋. 예, 리셋. 다시 잡아라. 예. 전면 재검토를 이제 리셋.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좀 눈에 띄게 오, 제목을 잡고. 그러네요. 그리고 예, 추경 리부팅이냐, 추경 그렇죠. 리셋. 리모델링이냐.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 예. 국회가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다 돼가시는데 지금도 전쟁터인가요? 아니면 좀 살만하신가요? 전쟁터죠. 특히 제가 이제 법사위에다 보니까 예, 얼마 전에도 밥 먹다가 논청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12시 18분에 네네네. 이렇게 딱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1시에 한다고. 12시 14분에 18분에. 18분에 예. 그러면은 42분 예, 예. 후에 하는 거네. 네, 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바로바로 원내 논평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하다가 네. 바로 이제 원내 논평 작성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래도 다행히 그날 체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총성 없는 전쟁터이다 보니까 이제 국회 특히 법사위가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그러네요. 예, 좀 아, 그래서 적응을 한 거 아닐까 그런 제가 표현을 쓰셨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
그 KBS의 개그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주먹이 날아오면 당황하지 않고 피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 많이 접하시다 보면 이제는 밥을 먹다가도 42분 후에 당황하지 않고 옆에 침착하게 그리고 이제 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1년 정도 생활하시면서 또 그 밖에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그래서 네. 이게 저희가 야당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그 의석수가 많이 기우는 네. 야당이다 차이가 좀 보니까 많이 나죠. 이 1년을 제가 이제 보면은 네. 거의 뭐 자갈밭에서 구르는 이런 이제 1년을 보내다 보니까 뭐 다 규탄을 한다. 아니면 항의 방문 뭐 이제 이런 기억이 좀 나서 뭐 어쨌든 전쟁하시려면은 뭐 동지도 있어야 되고 단짝 네네. 친구도 아,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 허은하 의원님이 혹시 단짝 친구 아니세요? 지난번에 허 의원님이 TV에서. 나오셨었는데 전 의원님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요렇게 아니, 이거야, 이미지 그렇죠. 관리가 중요한. 같이 국회 대학교를 하시잖아요. 네, 유튜브. 저희 국회대학교 1주년 기념 1주년 한두 달 하다 말겠지? 이랬대잖아요. 근데 우리 행동대장, 우리 행동장에 끌어주고 예, 저는 또 열심히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좌진이 열심히 준비해주고 시청률이 별로 안 오르는. 자,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분들이 이제 의원님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몇 분 초대를 했었는데 우리 전 의원님도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셨고 네. 그 전에 이제 판사셨고 네, 네. 그죠? 법 만드는 데는 진짜 장점이 많으시겠어요. 쉽죠. 그죠? 아 쉽다. 어렵지 않아요. 네. 저희는. 그게 굉장한 큰 장점이죠. 그러면 국회로 온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좀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 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냐면- 이거를 예, 이거를 그렇죠. 사용하는 뭐 것보다는 판사나 변호사는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되는 법이 이걸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거를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또 그래서 법을 내가- 만드는 게 또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잘 만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법원에 몸을 담고 있었다 보니까 좀 사법부 위기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서 좀 국회에 와서 이제 좀 그런 사법부 견제 뭐 이런 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두 가지가 가장 컸죠. 예, 큰 어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네. 이제 국회로 네. 입성을 하신 거네요. 근데 의원님 소속 예. 상임위가 무려 3개나 되신다고 그러면은 예. 이게 하루에 일정이 소화가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사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가위, 네. 그리고 최근에 운영위까지 제가 이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를 좀 예.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죠. 더 대단한 거는 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네, 네, 네. 법안을 또 틈틈이 올리신단 말이에요. 이제 세계 상임위 소속이라 그러신지 뭐 네. 법안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네. 그래도 좀 애정을 더 갖는 분야가 역시 좀 여성, 아이들 뭐 이쪽이신가요? 네, 예, 제가 또 아이 키우는 그 그렇죠, 입장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여성 정책 자체는 제가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어서 변호사 시절에도 뭐 한국 여성 변호사 이제 회에 또 활동도 하고 가장 좀 관심이 많이 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느낌은 처음 뵀을 때부터 그 윤영미 아나운서라고 계세요. 그분이랑 약간 윤영미 모습이- 아나운서님? 잘 아세요, 윤영미 아나운서? 예, TV에서 자주 그러니까 예, 봤어요. 좀 네. 닮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네, 느낌이. 네, 네. 예. 진짜 칭찬. 말씀도 되게 예, 잘하시고 예, 발랄하시고 예, 또 잘 이런 봐주셔서 부분이. 감사합니다. 재치도 많으시고. 저는 예. 의원님이 더 예쁘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의문의 야, 이거 뭐야 저게? 아나운서님. 아, 유영미 선배 되게 미인이세요. 같이 정말. 그러니까요, 알아요. 근데 의원님이 더 낫다니까요. 그리고 실물이 더 아름다우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날 규탄하는 것만 TV에 나오다 보니까.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또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전주의 의원님. 오늘 법태랑 주제에 꼭 맞게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 법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주의 의원님의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니까요. 아동 양육법 그 첫 번째는요. 양육비 안 주고는 어디도 못 가. 양육비 이행법 1입니다. 야. 이 법은 일찍이 통과가 된 법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대요.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니까요. 이해해주세요. 이게 신변의 역할이에요. 예. 자, 이 법, 일전에 이제 법태랑에서도 저희가 다루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입법 당사자께서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게 혹시 1호 법안이신가요?
1호 법안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양육비 관련해서는 이제 1호 법안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소외가 좀 남다르시겠어요. 통과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변호사 시절에 네네. 공익 활동을 하면서 네. 베드파더스 사건을 제가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셨거든요. 그 베드파더스의 그 대표님이. 그래서 그 사건을 지원을 하면서 이 양육비를 이제 미지급 받는 그 가족들의 고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신상 공개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되면은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국회로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라는 또 단체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또 베드파더스 그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회의를 입법을 하시고. 할까 해서 이제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 이다도 씨 같은 경우도 그 네. 회원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작년 그 9월에는 네. 그 1인 시위를 돌아가면서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거기도 동참하기도 하고. 근데 양육비 이행 의무에 대비해서 네네. 그 양육비 이행률이 어떻게 네.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뭐 70%가 넘는데 네. 뭐 우리나라는 뭐 조금은 높아가고 있는데 네네네. 아직도 그래도 한 36% 정도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이제 사태가 생기면 당연히 양육하는 부모는 당연히 힘들고요.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교육 격차 더 예. 커지는 거고 정서 격차 더 그렇죠. 커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들도 커서도 저소득층이나 그렇죠. 또 뭐 이런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사회 놓을 수 없죠. 양극화를 그렇죠, 더 심화시키는 예. 거라 그 이런 걸 소소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은 뭐 비양육자가 뭐 무직이라 할지 뭐 소득원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예. 거잖아요. 있는데도 뭐죠. 근데 심지어는 그 중에 대형 로펌 변호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이렇게 심산인지 그렇게 안 주고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신상 공개를 이제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자력이 되는데도 이제 안 하는 사람에 좀 대해서는 압박감을 그렇죠. 줘가지고 거기에 하기 대한 위한. 책임을 네.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이 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양육비 안 주면 이제 출국 금지까지 시키는 네. 그 법안 맞죠? 네네. 예. 이 출국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이제 갖추면은 그것도 뭐 심사를 좀 거쳐서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출국을 좀 금지하는 네. 좀 그런 제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들어갔죠. 왜냐하면 정말 도피성 그러네. 출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예. 이거 싫어가지고 사실 나가가지고 안 그리고 들어올 또 수도 있잖아요. 왜 체납하시는 분들 출국 금지 처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예.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형사처벌도 되는 거죠. 예, 형사는 이제 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 사실 이게 가장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냥 뭐 줘야 될 돈을 안 줬을 뿐인데 무슨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냐. 그래서 조금 이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양육비를 안 낸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조금 네네. 더 이제 요건을 좀 강화해가지고 그래서 뭐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번 안 낸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까지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좀 해서 저희가 이 법안으로 인해서 좀 기대하는 거는 네. 형사처벌자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좀 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무서워서라도.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해서 네. 예방 조치를 오히려 좀 하는 것이 저는 이 법안이 목적인 가지고 거죠. 있는 예. 가장 큰 좀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돈을 꿔주고 못 받는 경우에도 그거 받아내려면 민사보다는 일단 형사로 걸고 민사로 네, 가요. 그렇죠. 그래야- 잘하시네. 그래야 이 사람이 감옥 가기 싫어서 돈을 갖거든요. 그랑 비슷한 논리가 아닌가. 못 받은 돈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좀 많아가지고 상담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느낌이 확 오네요, 이게.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양육비 하면은 이제 아직까지 이게 이제 남편 쪽에서 남자가 줘야 된다. 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 쪽에서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그죠? 예. 그 작년에 1인 시위할 때 네. 그 못 받는 부모 중에 남자분도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비양육자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빠가 그렇죠. 될 수도 있는 이혼을 거죠. 했는데 예. 남편이 데리고 아이를 네. 갔으면 예. 엄마가 엄마인데, 남편에게 예, 이제 그렇죠. 양육비를 줘야 소득원이 되는데. 있으면. 예. 아. 그래서 근데 그 비율은 확실히 아빠가 안 주는 그렇죠.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많고요. 예. 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엄마가 안 주는 예.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양육비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뭐 아이들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생활비가 아니라 이게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보통은 뭐 요새 한 양육비가 뭐 100만 원을 넘진 않아요. 1인당.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돈이 아니라 네네. 이제 거기에 부모로서의 어떤 정성, 뭐 그리고 애정, 사실 이제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형사처벌까지 규정에 넣어야 되는지 좀 네. 이해가 네. 와닿는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작년 12월에 통과됐잖아요. 네. 근데 올 7월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 이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그런 가정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좀 뭐 이 법을 통해서 본인의 의무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양육자들이 인식 개선을 좀 함으로써 미지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이들, 예, 그리고 또 양육자의 좀 고통이 줄었으면 좋겠다. 네. 네. 이제 시행이 이제 7월부터 됐으니까 되고 좀 나면은 지켜봐야죠. 예, 지켜보시면서 약간 네. 이제 기대를 하시겠어요. 그럼요. 그죠? 야, 요거 이제 예를 들면은 양육비 지원해주는 율이 아까 35%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통계도 당연히 좀, 이제 예, 올해는 관심을 제가 갖게 가정, 되고 이제 예, 관심을 그러실 것 보고 같아요. 있고 한 50%는 넘어야 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 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는 소중하니까요. 네. 두 번째 법안은요. 양육비 미지급 끝장을 본다. 양육비 이행법 2입니다. 앞서 통과된 법안과 이제 연결이 되는 법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발의를 하셨네요. 네. 이거. 예. 이게 뭐니까 명단 공개, 여권 제한, 형사 처벌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부족한 게 거기에도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약간 법률 용어인데 예. 뭐 어떠한 이런 뭐 감치 명령이나 네. 뭐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다 법원에서 주는 서류를 받아야 네. 이제 그걸 송달이라고 하거든요. 예, 전달하는 거. 예. 네.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 벨 눌러도 뭐 없는 척하고 집에 이게 등기고 예. 예를 들어 갔는데. 예, 막 그리고 예. 뭐 그런 사람 몰라요, 막 이렇게 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기인데. 예, 그래서 누구요? 그런 사람 안 예,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에 좀 제재를 하려면 네. 일단은 송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예. 특히 감치 명령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풀에 오히려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기니까. 인내심의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다 보면은 또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게 시간이 걸리다 보면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법안이 있어도. 그래서 법원에 서류를 받는 걸 특례를 만들어 가지고 네. 예, 주소지로 그냥 보내면 받는 걸로 본인이 받았다는 걸로 예, 인정. 예, 인정한다. 아. 예. 이거는 굉장히 큰 특례거든요. 파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이 네, 됐으면 네. 그 사람이 받았든 안 받았든 예. 받은 걸로 인정한다. 네. 오. 왜냐하면 이제 막 주소를 그래서 허위 주소로 하시는 분도 있고 몇 번을 가도 그래서 또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특례를 좀 만들어야 좀 더 이 제재도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거고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행률도 또 높아갈 거고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이 법안을 최근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찾기가 쉽지 않구나. 이거 부제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TV는 양육비를 싣고 좋으네요. 네. 찾아가야겠네, 진짜. 네. 이거. 아니 진짜 네. 법원에서 법 적용을 직접 해보셨던 분이라서 네. 이 송달까지 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이게 송달이 안 되면은 감시 명령이 내려져도 이거를 내려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또 뭐 이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게 문제다 이제 이런 또 분위기를 또 저한테 전달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발의하게 됐어요. 굉장히 현실 상황을 많이 반영한 예. 법안이네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통과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법안이라 네. 지원해 주시는 분들하고 힘을 모아서 어떻게 예, 이다도지 씨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돌파를 그러니까 도리는 다 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니까요. 세 번째는요. 아이 학대, 살해, 국물도 없어요.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이 역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아동학대, 살해. 이거는 정말 인간의 도리로서는 할 수 네.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 예. 때 이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인이 양모가 예. 맨 처음에 그 아동 학대 이제 치사죄, 예. 치사죄는 사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막 여론의 조사를 받고 예. 이제 살인죄로, 살인죄로. 예, 그렇게 변경이 되긴 했는데요. 예. 아동을 학대를 해가지고 죽이는 거는 더 높은 형을 그렇죠, 선고해야 되는 거라. 너무 잔인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그때 정인이도 제 예. 기억에 갈비뼈부터 배 이쪽이 그러니까요. 뭐 그- 어느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이 정도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예. 그것도 또 저 혼자만 아이들은 아니고 또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 예. 이런 그 아동학대 활동을 하는 또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좀 하다가 네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이거 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작년 2월에 예. 발의했는데 2월에 통과가 됐어요. 정말 이거는 광속도로. 예. 예. 속전속결이.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7년 이상. 그러니까 최하위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죄가 5년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세네. 올린 거죠. 7년. 예, 더 2년 예. 더 높네요. 예, 일단 그리고 죄하가. 무기징역, 예. 사형까지. 예, 그래서 최근에 예. 이걸로 기소되신 사례가 생겼어요. 있어요? 네. 1호로 기소된 분이? 네. 아이를 이렇게 학대해가지고 이제 예. 살인까지 간 사건.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아동학대 살해죄로 기소했다. 제가 그 기사를 하루에 봤습니다. 적용이 됐네요, 이 법이.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그 법을 이렇게 발의하시고 하는 아이디어를 찾아다니시네요. 그거 굉장히 찾아다니면서 중요합니다. 서칭하고 뭐 예, 이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봐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렇게 동떨어진 법안이 될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예. 항상 어떤 법을 만들 때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부작용도 있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양쪽을 다 이제 봐야 되는 거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이제 부작용들이 치우칠 있어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을 사실 빨리빨리 만드는 게 그게 국회의 제 역할이기도 하죠. 네네. 현재 원내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네네.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아이 중심 분과 위원장이시잖아요. 법안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으시지만 네네네. 또 한 가지 네. 버텨라 언니들 이거 저자 아니신가요? 아우, 맞습니다. 이런 책을 낼 만큼 네. 또 경단녀, 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네. 이런 쪽에 관련 입법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고민이 있죠. 예. 이건 이제 경단녀 연합회를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하는 법안이 예. 워킹맘 이렇게 이제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네. 뭐가 필요하냐를 할 때 저는 그냥 좀 육아휴직을 좀 활성화하는 게 네.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도 이게 그림에 떡인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의원님도 네. 거의 못 쓰셨잖아요. 저는 좀 썼어요. 저는 그래서 쓰긴 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또 중소기업이나 뭐 소기업은 더더군다나 그림에 떡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육아휴직을 좀 활성화하는 뭐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좀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자기 자리가 없어질까 봐 또 못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걱정 없이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예. 좌우명이 보니까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또 법조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의감이 그렇죠, 그렇죠. 저스티스. 예, 정의감이 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 기사나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네. 보면 힘이 진실을 좀 덮는 거를 저는 이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제 정치 모토인데 국회에서 저 꼭 하고 싶은 거는 약자의 진실이 묻히지 않는 예, 이런 사회를 저는 만들고 싶다. 이게 제 정치 모토고요. 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좀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제 좀 정치적 목표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예. 일을 잘하시다 보니까 네. 뭐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이제 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법안을 워낙 또 지금 촘촘히 잘 만드시니까 네, 네. 좀 일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잘하시는 거 좀 하나 이제 딱 좀 집중해서 하실 수 있게. 네. 일을 우리 너무 많이 원내대표님 좀 들으셔야 될 텐데. 저는 의원님의 그 키워드 세 가지 네. 중에서 그 마지막 도전이라는 네. 그 네. 키워드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도록 아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 워킹맘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비밀 전도사가 돼 주셨듯이 국민 모두가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법 전도사가 앞으로 돼 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오늘도 궁금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굳은 날도 많다지만 굳은 비를 좀 가볍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 어르신들은 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해탈하셨네요. 네, 요즘에는 그냥 살기에는 정말 화병이 납니다. 화병이. 근데 사실 저는 뭐 화병 나서 죽을 것 같다 네. 이 말을 실감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과연 어떨까 했는데 네. 이 궁금법 사연들 보면은 네. 진짜 병날만 하겠더라고요. 예, 하지만 버트 그러나 또 저희가 신변을 모시고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화병 노노노노노노노 병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보니까요. 휴가철에 벌어지는 법적 궁금증이에요.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있을 수 있을 법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휴양지 가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직접 꽁트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엄마, 아이, 더워 못 살겠다. 피서, 응? 이 코로나 시국에 무심 피서. 아, 사람 좀 피해 다니고 마스크 꼭 쓰고 뭐 사다가 펜션서 해먹으면 되지. 아, 갔다 와라. 자기는 일 바빠서 안 된다면서 왜 울길이 갑니까? 가. 아니 4단계 코로나 시국에 셋보다 둘이 낫지 않겠나? 그러면 예 남편 예 돈은 얼마나 주실랍니까? 내 생활비 뚝 떨어졌는데 예. 아이 문둥이 마누라 알았다. 크게 쏜다. 100이면 되겠지. 그리고 마누라야 니 또 여행 가서 이상하게 바가지 쓰지 않게 조심하그래 알았지? 엄마는 바가지 잘 써. 큰일이야. 그렇게 남편을 두고 바다로 피서를 떠난 유진이와 유진이 엄마. 코로나에 매일 집에만 있다 탈출하니 기분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업된 기분에 남편 경고 무시하고 마구 돈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어메 펜션값이 와 이리 비싸노? 2박에 40만 원이나 썼네. 네 아빠 알면 난리 나겠다. 그지? 몰라. 엄마. 유진이 저거 타고 싶어. 좀 있어봐라. 아따마 웬 대여점이 이리 많노? 엄마 빨리. 급해. 아 누굴 닮아 이리 붙이노? 여기요 물놀이기구 대여 얼마입니까? 악어랑 탈규? 악어야 바다 밑도 보고 잡지. 응. 근데 아저씨 되게 무섭게 생겼다. 아따마 하가 너무 솔직하다. 그 투명 유리 버튼입니까? 얼마입니까? 1시간 거하게 타는데 엄마 10만 원에 아이가 5만 원 토탈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이에 뭔 보트 하나 타는 15만 원. 다른 집에 가봐야겠다. 아따 가봤자 다 똑같아요. 저 집도 15만 원 받을게요. 아유 갈 때만 가봐요. 엄마. 사기꾼. 사기꾼? 아야 그럼 못 쓰지. 아가 너무 대바라졌니? 아가 눈치가 참 빠내서요. 평소 같으면 5만 원이면 될 것을 하루 숙박비로 20만 원을 냈고 1, 2만 원이면 될 대여비에 15만 원을 쓴 유진이 모녀. 아빠가 그냥 넘어갈 리 없겠죠. 니 잘 지내고 있지? 유진이 잘 먹이고? 하며 내가 막 겁내 부지게 먹고 잘 놀고 있어 얘. 응. 돈도 마구마구 푸지게 쓰고. 니 또 뭘 어찌랬나? 숙박비 얼마 줬어? 아이 뭐 요즘 성수기를 안 합니까? 20? 20. 뭐 2박에 20이면 뭐 걔한타. 아니 아빠 하루 20. 뭐? 하루 20? 니 미친다. 또 뭔 바가지 이렇게 쓴노? 물놀이기구 있잖아. 15. 니 돈백을 다 쓴 기가. 나 미치겠다. 당장 불법 신고해라. 자, 내가 없으면 그냥 가서 사고 치는 게 일상. 고마있어. 근데 이런 신고는 어디다 하는겨? 엄마, 친구는 경찰 아저씨. 엥.
아니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 엄마네, 공주 엄마. 근데 이제 진짜 신 변호사님이었으면 네. 아마 그 사람 뼈도 못 추렸을 거예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방송 중에 그쵸. 얄짤없죠. 근데 이렇게 예. 화내는 아빠 보대 네. 옆에 있는 애가 더 얄미워.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왜 하고 싶은 거 해주면은 엄마 바가지. 아니 왜냐면 그게 아니라 애들이 솔직해요. 예, 진짜 저도 저 애들이 5살이잖아요. 내가 뭐 사주잖아요. 밖에 나가서 네. 엄마는 그런 네. 거 안 먹이는데 네. 주스 같은 게 먹으면서 네.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은 가가지고 엄마한테 아빠가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다 얘기해요, 애들은 진짜. 그 얘기까지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이런 바가지 요금 성수기 때 휴양지에서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자 사라져야 되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제주도 엄청 많이 가시잖아요. 네. 작년에 보니까요, 제주도에서 그 독채 펜션 네.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호텔도 유명 호텔 기본 뭐 70만 원대를 내야지만 숙박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루에 200여? 네, 너무 비싸죠. 야, 누구 한 달 월급인데? 해외보다 더 비싸네. 근데 이건 불법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가지 요금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아 네. 뭔가 굉장히 부당하다. 네. 이거는 분명히 뭐 위법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100% 같은데. 불법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네. 이게 휴가철에 도를 네. 넘는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더라도 사실 네. 이 판매 가격의 요금을 결정하는 거는 이 판매자고요. 아. 또 그거를 구매할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은 또 소비자니까. 선택하는 건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불법이다. 아니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가 사인 성세가 간의 됐다고 거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택시처럼 아예 네. 받을 수 있는 요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뭐 키로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이 있어요. 바가지 요금을 씌우면은 아. 불법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서비스 목적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숙박비, 뭐 해수욕장, 아. 뭐 튜버라든지 이런 대여금 이런 거는 바가지라고 해서 꼭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가격을 본인이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많게는 뭐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비싸면 문제가 있는 것 안 같고. 가긴 뭐하고. 그렇죠. 너무 과하지. 그리고 다 가게마다 똑같이 네. 받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짜고 치는 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세요. 그래서 모든 가게들이 네. 거기서 담합. 사전에 일종의 담합 아니에요? 합의를 하고 담합을 했다면 네. 이거는 담합이기 때문에 어디다 신고해야 될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와, 역시. 네,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그러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그래서 어떻게 담합했다는 걸 밝혀내? 사전에 합의. 사실 이거를 밝혀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어쨌든 이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본 경우에 내가 이런 요금을 실제로 네. 냈다라는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확보해둬야 되고요. 아. 그 증거를 가지고 시군구에다가 일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 휴가철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네. 가고자 하는 지역이 어느 곳에 네. 신고센터가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좀 미리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또 이것도 이해 안 되더라고요. 해수욕장 가면 자릿세 받는 상인들 있잖아요. 이거 김삿갓이 낙동강물 판 거랑 뭐가 달라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대동강 아닌가요? 아 대동강. 낙동강이라 그랬어? 아니지. 갑자기 해운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네. 이렇게 국유재산을 내가 자릿세를 받는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자기 땅이 불법입니다. 아닌데. 네, 이건 불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기관 사업자가 소유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요. 네. 만약에 이런 개방된 시설 장소에서 마음대로 자릿세를 요구한다면 네. 이거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하지만 이 경범죄니까 굉장히 딱 들어도 낮게 말 그대로 처벌되겠구나. 경범이 낮은 네. 범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네. 처벌 수위가 매우 낮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해수욕장 같은 데서 자릿세 내라고 해도 네. 이거 불법이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자릿세라기보다는 사실은 거기 아마도 파라솔 이용료. 값이야, 파라솔. 네, 파라솔 이용료, 그 물품 거기다가 이용료라고. 무슨 뭐 타월 네. 뭐 이런 거 갖다 놓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의자라든지 의자 네. 이런 거를 대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해수욕장 시설 이용자가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뭐 대형 튜브나 뭐 물놀이 용품 대여도 이런 해수욕장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자체 허가를 그 사람들은 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허가 없이 아무나 와서 거기다가 뭐 내가 파라솔 대여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여 허가 구역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뭐 해운대나 경포대,
제천 해수욕장 같이 네. 유명 해수욕장은 이 상업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해수욕장을 나눠서 운영하는데요. 이 상업구역에는 파라솔을 설치하고 네네네. 뭐 이용료금 받아도 되지만 일반 구역에서 또 그런 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구역을 이렇게 나눠놨다. 이건 좀 아실 필요가 있겠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금 국회 방송이 있는 이곳 여의도도 광장이 있잖아요. 네, 그 광장은 모두의 그 공공 소유인데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거나 자전거 타는 거는 우리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네네. 이용 요금을 내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허가받은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런 식인 거죠. 자, 아무튼 뭐 바가지 요금 이게 이제 불법이라고 해도 신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벌금이 너무 적으니까 심하게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항상 얘기하지만 양심이 중요합니다. 예. 자, 처벌 강화를 좀 해서 또 불법적인 요소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요즘에는 한편으로는 SNS가 너무 잘 돼 있고 네네. 해서 그 신고하는 거라든지 서로 여기도 공유해서 함부로 쉽게 네. 무조건적으로 높게만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손님이 너무 적으니까 네. 상인들 입장에서는 요때 조금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또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일단 휴가잖아요. 예. 그거 불합리한 거 알면서도 네. 아유 이때 안 아유, 쓰면 또 언제 기분이다, 쓰겠어. 뭐 예, 이렇게 기분에 생각하고. 또 쓰기도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이런 코로나 네. 분위기에서 피서를 좀 떠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게 드네요. 일단 걱정이네요. 저는 여기 오는 것도 지금 불안해서 네. 법태랑 좀 쉰다고 할까 지금 그렇게 어. 생각 중이거든요. 오, 그 자리 노는 사람 많은데. 지금 연예계, 영화계도 난리라고 합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좀 덥긴 해도 휴가를 1년 단위로 해서 좀 쪼개서 강제 분산 안 되나 뭐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네요. 상인들 생각하면 피서를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지자체마다 아마 무척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피서지에서 확진자가 많아지면 계속 경제적인 상황은 더 악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임은 조금 더 자중해 주시고 마스크는 진짜 꼭 좀 써주시고 본인 건강을 위해서니까 거리두기 수칙은 제대로 지키면서 부디 과하지 않은 휴가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